어제 뭐였어요 수업은? 어제 공시법이었어요? 내일이 중개사법이에요? 아, 2차가 수, 목, 금, 목, 금, 토 이렇게 몰려 있구나. 그렇죠? 예. 수요일은요? 학개론이에요? 월요일이 그러면 세법이구나. 월요일. 그렇죠. 항상 월요일은 세법을 여는 게 좋죠. 예. 제일 까다로운 걸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예. 예. 세법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죠? 수나 이런 것들. 근데 세법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목마다 성격이 조금 있긴 있어요. 어떤 과목은 내가 좀 잘하고 잘하는 것보다 나한테 좀 맞는 과목이 있고 어떤 거는 맞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점수 차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되게 또 잘하는 과목인데 나는 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요. 뭐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성공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녁에 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녁에 공부를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좀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이 과목이 좀 나한테 잘 안 맞는 거는 좀 다른 사람 참 이해가 되는데 나는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과목은 참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다른 사람은 또 다 그건 또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과목이 있을 때는 그 과목에 대한 점수를 조금 약간 낮게 잡고 그럼 조금 내가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잘 되는 과목들은 점수를 높게 잡고 어차피 우리는 전체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는 거지 어느 한 과목이 특출나게 잘하고 나머지가 안 된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균을 맞추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과목을 보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정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공부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대충 나타나요. 자기가 어느 과목이 좀 괜찮고 어느 과목이 괜찮지 않은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파악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돼야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점수를 분포하기도 좋을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정비구역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259페이지 보시면 3번에 정비계획 위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나오고 첫 번째가 정비계획 위반입니다. 세 번째 서열이 정비계획 위반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 세 번째 서열한테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 했죠? 토지 등 소유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가로 1번 위반의 제한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죠. 정비계획에 대한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뭐 한다고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서 26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딱 보니까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가 나옵니다.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 번째 서열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굳이 뭐 특광 이런 식으로 안 외우지 않아도 세 번째 서열이니까 딱 문장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그렇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위반권자가 되는 거예요. 줄여서 뭐라 불러요? 그렇죠.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제는 전부 다. 이 생활권의 어떤 설정이나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그리고 주택 수급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어떤 정비나 그다음 보전, 관리의 방향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 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이니까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안을 올렸으니까 그 안을 보고 구역을 뭐 해야 돼요?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가로 1번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나오네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잖아요. 딱 보니까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네요. 그렇죠? 조심하실 게 이 군수에는 광역시 군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야죠. 광역시 군수는 안을 올리는 이방권자였잖아요. 그걸 누가? 광역시장이 지정을 해줬으니까 광역시 군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군수는 어디 군수예요? 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로 해가지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입안을 올린 게.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뭐 하겠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 과정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 지정권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직접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입안은 세 번째 서열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입안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외적인 사항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에서 지정 절차 마찬가지죠. 뭐 심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이런 과정 거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시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261페이지 4번 정비구역에서의 개발 행위 및 정비구역 해제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넘겨서 263페이지 이제 정비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비사업 시행 방법 기억나시죠? 아까 몇 가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 재개발사업, 그 다음 재건축사업 이렇게 해요.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사업 시행 방식은 몇 가지였어요? 그때도 세 가지. 그때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 다음 환지 방식, 그 다음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정비법은 또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33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밑에 보니까 2번 정비 사업을 하려면 각각의 사업에 해당되는 시행자가 있겠죠. 아까 시행자 기억나세요? 그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하자고요. 보니까 가로 1번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비구역이 정해지고 사업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을 할 때 사업 시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이 아까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그럼 이제 행정청이 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인데 그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 행정청이 누구냐고. 행정청이 많잖아 지금. 행정청 누구예요? 그렇죠. 구역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책임지는 자는 누구다?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여기서 행정청이라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비사업 시행자에서 가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왔네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동그라미 1번 시행자 누구라고 나와요? 시장, 군수 등인 행정청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됐나요? 그자가 하기 힘들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익법인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것은. 근데 그건 지금 우리 안 봐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64페이지 가로 4번에 보면 그러면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럼 재개발 사업일 때의 사업 시행자는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합하고 또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조합이 20인 이상 돼야 되는데 20인 이상이 안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둘이 나온 거예요. 둘이. 반드시 조합만 설립해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누구도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도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서는? 재개발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에 누구 나와요? 재건축 사업 나오죠.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잖아. 조합이잖아. 알겠죠?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정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고난권자 잠깐 얘기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업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부터 얽히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걸 외우려고 드니까 엉키기 시작하고부터 시작해 머리가 막 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시면,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하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주체니까, 사업 시행자니까 공공 시행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민간 사업 시행자잖아요. 개인이에요, 개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갑자기 뭐죠?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죠?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이 나서야죠. 그럴 때는 공공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265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원래는 공공 시행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해야지. 그런데 공공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경우가 있는 거고, 작년 말에 아예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는 시장 군수 등이 공공이 할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앞에다가 뭐 붙였다고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말을 붙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청이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민간한테 맡기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넘겨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이제 26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조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을 설립하는 뭐가 필요해요?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재건축 사업 하는데 보면 꼭 뭐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7페이지의 정비사업 조합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큰 틀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냥 우리가 체크해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271페이지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사업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까지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은 전부 다 실시 계획 작성이었어요. 근데 정비 사업에서는 실시 계획 작성의 이름을 뭐로 바꾼다? 시행, 사업 시행 계획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실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이거를 작성하죠?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당연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한 뭘 받아야 돼요? 인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인가권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획 세웠으니까 인가 받아야 되죠. 이 인가를 누가 해준다고요? 그렇죠. 시장, 군수 등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부터는 전부 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시장, 군수 등 인가해주고 이게 인가된 것을 이제 고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게 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이제 사업 착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직도 남았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막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러면 인가 부분 형태를 바꾸고 난 뒤에 고시까지 했는데 그다음 뭐 해야 되느냐?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 기억나시죠? 환지 방식은 제가 별도로 또 뭐 했죠? 틀을 또 잡아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사업 시행할 때 바로 착수할 수 없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과정 걸쳤는 거 기억나시죠? 왜?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환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피드백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것도 뭐냐면 정비잖아요. 그럼 기존의 토지동 소유자 존재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알려주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가고시 나오면 일단 알려줘야 돼요.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통과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한테 사업 시행 인가 났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뭐 하냐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공사 이제 착수할 거니까 참여할지 말지. 그러니까 팔고 나갈지 아니면 분양권 자체를 받을지. 그래야 뭘 세우니까? 분양 계획을 세우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는 뭐 그냥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분이 작아가지고 어차피 해봤자 내가 돈을 내야 될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냥 팔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지분이 넓으니까 훨씬 더 내가 이거 분양권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나머지는 일반 분양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조합 부분 사람들한테 먼저 분양 부분, 토지 등 소유자한테 먼저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양을 해라고 신청을 해라고 통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딱 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가고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인가고시가 났다는 걸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해라고 이제 뭐 하게 돼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271페이지에 가로 1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오나요? 그 인가부터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그럼요. 인가권자니까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주겠죠? 그럼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뭐 할 때도 나중에 혹시나 변경할 일이 있다. 그 변경할 때도 똑같이 또 인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다가 좀 중지해야 되겠다. 중지하는 것도 인가받아야 돼요. 하다가 뭐죠? 이거 사업 안 해야 되겠다. 폐지하는 경우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폐지하고 싶다고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폐지하는 것도 뭐 받아야 돼요? 인가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어떻게 나오냐면 중지나 폐지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다 뭐예요? 인가받아야 돼요. 다 인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 2번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까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넘겨서 이제 272페이지 보시면 6번에 관리처분 계획 나오나요? 우리 아까 환지 방식 할 때 무슨 계획이 있어요? 환지 계획.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뭐 하게 돼요? 허물고 다시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양을 할지 말지를 물어보고 분양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관리처분 계획. 이게 분양 계획이 쉽게 설명해서.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인데 제일 먼저 이제 뭐냐면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분양 신청에 통지하고 공고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면 분양 통지 나오나요? 그거 한번 쭉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죠, 이제. 그럼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이네? 120일 동그라미 하세요. 제일 길죠. 120일 이내에 누구한테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요? 인가 났으니까 이제 뭐 해라고? 분양 신청해라고. 그걸 120일 이내에는 무조건 통지해줘야 돼요. 전부 다한테. 그리고 또 뭐도 하냐면 분양 공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도 하고 공고도 하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양 통지도 했습니다. 며칠 이내에 반드시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는 120일 이내에 무조건 토지동 소유자는 통지해줘야 돼요. 그럼 그 통지를 받은 누구는? 토지동 소유자는 이제 사업시행자한테 뭐 하면 돼요? 분양 신청하면 돼요. 저 참여할게요. 참여할게요.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토지동 소유자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참여할게요.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분양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통지 받았던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27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나와요? 분양 신청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분양 신청 기간도 딱 정해놔야 되지. 안 그러면 뭐죠?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게. 그럼 나중에 분양 계획도 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상부터 60일 이내까지로만 딱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한 차례만. 얼마? 20일.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분양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들이 시험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됐나요? 네. 이게 분양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토지 등 소유자는 어차피 분양 이게 참여할 거고, 그다음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양 또 받잖아요. 분양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경기가 좋으면요, 뭐 그냥 뭐 바로 경쟁률 얼마 이렇게 나와서 분양이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분양이 안 좋을 때도 분양을 잘 되게 만드는 대행사들이 있어요. 분양만 맡아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분양만 맡으면 100% 분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맡으면 그 보통 뭐죠?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야, 이 분양 안 될 거야. 한 5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하는데도 그분이 맡으면 100%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362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362 들어보셨어요? 분양 신청이 대간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데. 예. 자, 362 분양 신청의 대가는 누구다? 362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362라는 사람이 분양 신청의 대가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수치가 잘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 20일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30일하고 또 기간을 딱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 신청의 대가는 누구다? 36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이 수치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있는 줄 알았겠는데. 예. 또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요. 362 없습니다. 예. 362 치면 이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양 신청 부분을 이 기간 내에 합니다.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을 다 했겠죠. 할 사람 하고 또 안 할 사람 또 안 하게 되고 해서 다 모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뭘 짜는 거 이제? 분양 계획을 짜는 거 이제. 그 분양 계획을 짜는 걸 뭐라 부르냐면 관리 처분 계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설명해서 분양 계획. 좀 있어 보이면 뭐죠?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여줄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원래 관리 처분 계획은 보세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업 시행 전에 토지가 있었겠죠. 그럼 뭐도 있어요? 건축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권과 아까 얘기했지만 지상권 등의 권리를 정비 사업으로 뭐죠?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걸 뭐라 불러요? 관리계획. 그러니까 분양계획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거 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 부분을 좋은 땅으로 바꿔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지인데 이거를 분양을 해준다. 그걸 관리해준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건 관리계획이고 근데 그 땅에 공공시설도 있어요? 없어요? 공공시설도 설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이 기속된다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에게 또 그게 공공시설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그런 계획도 다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건 또 처분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그래서 관리처분이라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주는 거는 관리계획이에요. 분양계획이지만 공공시설들은 처분을 해야 돼. 오래된 공공시설은 다시금 뭐죠?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줄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자한테 무상으로 또 줄지
뭐 그런 거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래서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관리처분 계획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정비사업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 분양된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바꿔주는 거. 그걸 이제 분양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대지, 건축, 시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당연히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자기 입맛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얘기예요. 정비사업 시행되는 구역이 정해지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여기 땅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새롭게 지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토지 소유자는 이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낮게 줬네요. 위로 주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세요? 야, 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인데 왜 밑에 있어? 노얄층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겠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뚝 하고 뭐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리처분계, 분양계.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많이 싸웁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이 지연돼요. 파가 나누어져가지고요. A파, B파.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가 되니까 관리처분하는 방향이 있는 자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져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용역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거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검토하도록 인가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막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도 사업 시행자가 정하고 정한 걸 인가권자한테 뭐 한다? 인가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그럼요. 시장 군수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가 받게 되는데 시장 군수등한테 인가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인가하고 난 뒤에 이제 고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년의 어떤 계획 사항이고 이제 시작하는 이제. 공사는 이제부터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공사 시작하면 시험제는 공사 시작하면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이 전이 시험제 나오는 거지. 공사는 뭐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한 시공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험제 낼 만한 게 없다고. 그래서 공사 착수하면 실제로 공사도 시작하면 금방 지어지잖아요. 아시겠지만 빈 땅으로 있을 때가 더 많지. 그게 실질적으로 뭐 하게 되면 그렇죠. 딱 착수해서 건물을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방 짓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나죠.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늦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엔 정말 더 빨랐잖아요. 주말도 없었잖아요. 요새는 또 주말도 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뭐죠? 중국에 가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가 있어가 중국 가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 한 곳이 있어요. 회사에서 가서 했는데 그때 가자마자 월요일부터 땅을 판 상태에서 뭔가를 공사를 기초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말에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주말에 일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못할 줄 알고 막 야 어떡하지 빨리 월요일 날 바로 기초 부분을 닦고 해야 되는데 땅을 미리 파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도 못 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막 있으니까 그 누구 어떤 뭐죠? 그 현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돈 좀 있냐고 이러대요. 돈은 있죠. 회사에서 어차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잠시만 있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조금 멀리 있어요. 먼지가 팍 날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요. 삽 들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삽을 두고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기계가 오는 줄 알았는데 기계가 필요가 없어요. 삽 들고 금방 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래서 토공사 부분 어느 정도 땅은 다 파놓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어느 정도 기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작업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뭐 엄청납니다. 그런 곳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전부 다 기계화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가 고시가 딱 나고 난 뒤에 뭐가 돼요? 공사 착수 딱 되는 겁니다. 그럼 공사 착수하고 난 뒤에는 공사가 완료했습니다. 이제 완료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사 완료하면 아까 얘기했죠. 준공 인가를 받는다고요. 준공 인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274페이지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 나중에 다 하게 될 거고요. 276페이지 보세요.
276페이지. 7번에 보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나오나요? 이제 공사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난 뒤에 가로 1번 정비 사업에 대한 준공 인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든지 볼게요. 이걸 하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모든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됐나요? 행정청이 아닌 자죠. 그렇죠? 정비 사업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행정청인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아야 돼요? 준공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뭐 받는다? 준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면 시장 군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자기가 준공인사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인사란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하는 시행자가 되면 정비사업 관한 공사가 완료됐다고요. 그러면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뭐 한다고요? 고시하면 돼요. 그냥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고 알리면 된다고. 인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자기가 어차피 인가권자인데 자기가 뭘 인가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고 공고하면 된다고요. 어디에다가?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27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를 뭐 한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니은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은 만약에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다 그 얘기예요.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된 때는 그 완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뭐 한다? 고시만 하면 된다고. 인가를 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면 모든 정비 사업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체 틀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어때요? 맞아요? 사업 시행자인 누가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는 물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왜 강조했냐면 지방공사가 행정청이에요? 아니에요. 지방공사를 행정청이라고 생각하면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되는데 준공인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공공사업 시행자지 행정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공사는 일반 그냥 사업 시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끝나면 당연히 행정청한테 뭐죠? 시장 군수 등한테 준공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2번은요. 틀리죠? 왜냐하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구래요? 시장 군수 등이랍니다. 그럼 이제 공사 끝났어요. 그러면 준공인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인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뭐 하면 된다? 고시,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정비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테마 10번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정비법의 도시정비 사업 체계인데 제일 먼저 기본 방침이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본 방침에 맞추어서 뭘 한다? 기본 계획. 기본 방침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요. 기본 계획부터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은 기본 방침을 그대로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본 계획을 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게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타당성 검토는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작성 기준 부분이 나오는데 작성 기준이나 방법은 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그럼 그때 수립권자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만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군수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립을 했으면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직접 뭐하고 되고 확정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 계획이 한해서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이 짜져지면 이제 기본 계획을 보고 어디?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장들이 뭐 하면 돼요? 정비계획 입안을 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안을 올리게 됩니다. 입안권자가. 그래서 입안권자 부분을 보니까 누구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그래서 우린 통틀어서 세 번째 서열인데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안을 올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자가 뭐 해주면 돼요?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때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위에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이건 정비법은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도 뭐가 돼요? 직접 지정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구청장 등 나오죠. 구청장 등이 나오는 광역시 부분 밑에 있는 군수하고 구청장이 안을 올리면 누가? 광역시장이. 그리고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올리면 누가? 특별시장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고 이걸 통틀어서 보니까 누가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V가 완성이 된 거예요. V가. 그렇죠? 그래서 기본 계획이 되고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여기가 정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입안. 그럼 위에 있는 이쪽에는 두 개는 똑같이 도시군 관할구역 장. 근데 여기는 누가 빠지고 군수만 빠지고 여기는 다가 되는 거예요. 밑에는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다 이제 하면 돼요. 시장, 군수 등이 다 인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역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구역 정하고 난 뒤에 뭐 하죠?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은 누가 짜는 거죠? 시행자가. 그럼 이렇게 짜고 난 뒤에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는다고요. 그럼 고시를 해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시를 했으니까 분양 통지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며칠 이내? 120일 이내. 아시겠죠? 120일 이내에 통지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럼 통지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한테 뭐 하죠?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신청 기간은 뭐다? 36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리고 연장하면 20일 이렇게 됩니다. 362 됐나요? 그렇게 해서 분양 신청이 다 끝났어요. 분양 신청이 끝나야지만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분양 계획, 즉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분양 신청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짜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 끝나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야지만 관리 처분 계획, 분양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누가 짜죠? 사업 시행자가 짭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행정청한테 인가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가 받고 고시를 해줬겠죠. 그럼 이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공사 착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아야? 준공 인가를 받도록 돼 있고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인가 받을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면 된다고. 그러면 끝난다고. 되나요? 이게 정비법 전체 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살을 붙이면 이제 정비법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정비법은 중간에 살이 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살에 또 뭐가 많아요? 수치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정비법이 어려운 거예요. 체계도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수치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어렵다는
공법에 있어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따라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와서 수업 듣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어디예요? 되게 큰 겁니다. 아시죠? 잘하고 계시니까 체계를 기초 과정에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힘내서 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하냐면 건축법 들어갑니다. 건축법 체계 2개, 그다음 주택법 체계 2개, 그리고 농지법 체계 1개. 그래서 5개 체계 남은 거예요. 그다음 나오는 체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체계는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체계가 어렵지. 그다음 체계는 어떻게 뭐 외우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체계는 뭐 진짜 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법, 주택법 외우는 것들이 많아서 쉽게 외우는 방법 좀 설명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나가도록 할게요. 동상 보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실강을 오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